김미경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저희 스폰서님 되시는 이지연 탑리더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안철호 부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엄청 부담 100배고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스폰서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니까, 저희는. 아무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삼성증권에 11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비서 생활도 한 7년 했고요. 지점 오픈 멤버도 했었고, 본사의 CP 개발부서에서도 개발도 해보았는데요. 결혼을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한 사람을 지점 발령을 내거든요. 제가 이제 나가게 됐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신촌 지점에서 근무를 할 때 주식 채권 영업을 했었어요. 브로커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이 영업이 얼마나 진짜 힘이 들던지 애도 안 생기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어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1년쯤 지나니까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아이를 낳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아파트에 저는 14층 살고 3층 사는 친한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자기 집에서 요리 미팅 하니까 니네 집 시엄마 김치 너무 맛있잖아. 그거 가지고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전 그 자리가 아메이를 처음 만난 자리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메이란 단어도 처음 들었어요. 다단계란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다시 말해서 저는 선입견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스폰서님을 만났는데, 저는 진심으로 냄비를 팔러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한 네다섯 명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그냥 얼굴만 봤던. 근데 다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친하니까 마지막 설거지도 도와주고 뒷정리도 도와주려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먼저 저기 언니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어요. 너무 착하죠. 너무. 그죠? 그랬더니 카다로그를 주면서 너 회원가입해서 필요한 거 써. 그러고 가셨어요. 그때가 그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예요. 우리 아이가. 근데 저는 살림을 전혀 몰랐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워낙 술꾼이라 우리 신랑도 술친구로 만났고 주변에도 남자 술친구들만 있었지 여자 친구들 많이 사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살림 살 때 무슨 세제를 사야 되는지, 뭐 빨래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몰랐어요. 오죽했으면 시집갈 때 엄마가 본인이 쓰던 냄비 중에 가장 낡고 찌그러진 냄비를 챙겨주셨어요. 어차피 가면 다 태울 거니까 이거 먼저 쓰라고. 그래갖고 집에 제대로 된 냄비가 전 없이 시집 왔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아까 요리 미팅 한다고 내려오라고 했던 그 언니, 친한 언니는 주부구단. 나보다 7살이나 많고. 근데 이 언니가 막 이 세제 좋다 그러고, 이 샴푸 좋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그죠? 저는 그렇게 카다로그를 받아와가지고, 매일 동화전가처럼 그걸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애기 6개월 때 맨날 잠만 자잖아요. 그럼 뭘 막 사고 싶잖아요. 애기 장난감도 사고 싶고. 난 그렇게 아메 카다로그를 보는데 아메이를 할 팔자였는지 그렇게 아메이 제품을 사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아메이의 카다로그에서 봤던 걸 안 샀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혼자서 매달 3%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비자 있으면 잘 모르는 소비자 그렇게 잘 쓰면 어떻게 해요? 당장 달려가죠. 저희 스폰서님이 당장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미팅장을 가보자고 하셨어요. 근데 할 일도 별로 없었고요. 애를 봐준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때는. 애도 봐주고, 밥도 사준다 그러니까 얼른 따라갔죠. 그 밑에 집에 사는 친한 언니, 아무 생각 없고는 그 언니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나의 스폰서잖아요. 내가 내 차로 모시고 그 언니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제 미팅장에서 한 번 들었는데 저는 단박에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선입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입견 하나도 없이 들으면 아멘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단박에 알아들었는데 스폰서님한테 내색은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안 왔어요. 친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할 걸 찾았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뭐냐는 거예요. 아메이다. 그랬더니 아시죠? 바로 미친년. 그것도 몰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실망했어요. 근데 너무 친하니까 막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걔한테 막말하는데. 근데 내가 다시 잘 공부해가지고 알려줘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 신랑한테 또 얘기한 거. 막 엄청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이미 알고 있더라고. 대학 때 클래식 기타 서클을 했었거든요. 근데 동아리 선후배가 자기 빼고 아메이를 다 했다가 그만두는 모습을 봤대요. 제가 그랬죠. 동아리 선후배가 다 하는데 너만 안 한 건 네가 제일 이상하다. 내가 우리 신랑한테 그랬어요. 내가 들어봤는데 그거 아니던데. 내가 다시 듣고 얘기해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아메이를 전혀 몰랐는데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침에는 가서 아메이 설명도 제대로 들었고, 점심에는 친한 친구한테, 저녁에는 신랑한테, 이게 뭐 다단계다, 영업이다, 뭐 판매다, 너무 늦었다, 뭐 누가 제품을 많이 사서 망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니까 더 심했어요. 근데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알아봤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제대로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알아차린 우리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 야, 애도 아직 6개월밖에 안 되고 어린데, 네가 뭘 하면 반대를 자꾸 그러니까 돌잔치 지나고, 애기 돌잔치 지나고 뭘 하려 그래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저도 애기가 소중했으니까. 그래서 돌이 되기까지 6개월 동안 제가 제품을 써보면서 이런저런 미팅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요, 어, 내가 제대로 알아봤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러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랑하고 얘기를 나누고 친정 엄마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시죠? 우리 엄마는 다시 증권회사 가길 바랬나 봐. 미친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는 바로 우리 시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가 이상한 걸 한다. 당장 불러다 혼을 내라.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 시댁에 불려갔어요. 무릎 꿇고 혼났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내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굉장히 더 잘해서 보여주고 싶은 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아메이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익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아메이 가입비 없죠. 의무 구입량도 없죠. 위에 있다고 스폰서한테 유리한 수익 구조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가 다단계예요? 그리고 진짜 영업을 안 해봐서 아메이를 자꾸 영업이라 그러는데 제가 영업을 해봐서 알거든요. 영업은요, 마감을 못하면 잘려요. 목표를 남이 주면 영업이고요. 내가 가지면 사업이에요. 제품도요. 마진이 남아야지 판매지. 6,300원짜리 치약을 사다가 다이아몬드도 6,300원에 사는데 이걸 친구한테 그대로 6,300원에 주면서 손이 부끄러워가지고 케이크 구워가면 이걸 18년 하면 망해요, 여러분. 망해. 그죠? 아메이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는 그냥 주면 좋지 팔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누구한테 주기는커녕 자기 치약도 사서 쓰지 못하더라고, 대부분.
나중에 그런 분들이요, 아메이 맡으니까 쓰기만 하라 그래도요, 그렇게 나중에는 팔려 그런다? 그러다가 그만두잖아요. 그죠? 제가 아메이 18년 차예요. 근데 18년 전에도 아메이는 늦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 아메이는 그동안 되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제가 지금 후원하는 친구가 20년 전 큰아이의 친구 엄마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하자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그렇게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러면서 부동산 영업도 해봤다가, 막 화장품 다단계도 해봤다가, 기업 보험 같은 것도 되게 잘했어요, 이 친구. 돈 자기 잘 번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다 그만뒀어. 지금은 작은 회사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서 완전히 집에서 쉬어요. 근데 지금도 당장 돈이 필요한 상태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 어제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면 미경아, 나 그때 집에서 애기 잘 키우면서 너하고 암회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8년 전에도 늦었다고 했고요. 10년 전에도 늦었다고, 5년 전에도 늦었다 그랬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아메이를 만난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라는 기회는 또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아메이를 저는 전혀 할 이유는 없었어요. 아이도 어리고 집도 30평 아파트를 빚 없이 가지고 있었고 신랑도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할 이유가 없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를 소개해준 그 밑에 집 3층 언니가 우리 수번호님한테 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아메이를 절대 할 사람이 아니다. 엄청 부담스러워할 거다. 쟤는 애한테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제가 5개월 된 애기 짐보리를 끊어가지고 자고 있는 애를 들쳐업고 짐보리를 막 다니고 있고 돌도 지나지 않는 애기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읽어줄 동화책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죠. 그걸 읽어주고 있었더니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 너무 심심해서 짐보리 다녔던 거예요. 그 책은요, 제가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책을 전집으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려고 동화책 산 거예요. 사실 뱃속에 애기 있을 때부터 저는 정독으로 2번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읽어준 김에 애가 있어가지고 읽어준 거예요. 진짠데? 여러분, 누군가 소개를 할 때, 아메이를 제대로 아는 분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친구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담아 듣지 마세요. 소개해주는 그분이 아메이를 오해하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언니는요 지금도 아메이 안 해요. 3층 언니 그냥 수석 다이아몬드 스폰서예요. 안타깝죠. 듣는 귀가 없고 뭔가를 찾고 있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게 아메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는요, 과거에 있었어요. 제 아빠가 10살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친정 엄마가 30대 혼자 되셔가지고 저하고 남동생을 키우는데 아빠가 10년 암투병을 하셨으니까 뭐 집에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영업을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아빠가 3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생활비 통장을 주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커온 딸이에요. 근데 사업 설명을 들었더니 아메이의 인세 소득이 저는 그런 통장의 의미로 들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우리 신랑도 엄청 말랐거든요. 언제 우리 아빠처럼 먼저 가버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전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증권회사로 돌아가고 싶지가 전혀 않았어요.
그래서 육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메이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돌잔치 지나면 육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애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면 집에 있는 제가 너무 사회에서 멀리 나 혼자 뒤처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우울했었고요. 또 회사라는 집단에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다가 혼자 있으려니까 외롭기도 하고. 저 그래서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가니까 엄청 좋더만. 그죠? 막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그죠? 저 그래서 사실은 아메 홈파티도 즐겁게 갔어요. 거기 가니까 엄청 소속감이 느껴지던데요. 그죠? 엄청 반가워해 주시고. 아메이는요, 안 할 이유는 100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아이가 어려서 안 해요. 아이가 다 커서도 안 해요. 애가 없어서도 안 하죠. 애가 너무 많아서도 안 해요. 근데요, 해야 될 한 가지 이유를 찾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메인 것 같아요. 저는요, 신랑한테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나 6개월만 해볼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6개월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왜냐면 그 6개월의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결과를 보여줘야 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아침 10시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 6시에 찾았어요. 이게 대단히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증권회사 다닐 때 비서실 근무할 때요. 새벽 6시 출근했어요. 저 임원이 너무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제가 제품 개발부에 있을 때요. 퇴근은요 새벽 1시 할 때도 엄청 많았어요. 그게 진짜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너무 아메이가 쉽더라고요. 아, 10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이것도 내가 정한 건데 이런 직장이 어딨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직장인 마인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아메이를 알리는 거. 이게 제가 제일 잘한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가 돌진하면 아프죠. 돌치레를 하잖아요. 제 아이도 아팠어요. 막 병원 가고 막 입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트리 키즈는 돌진하고 먹이는 거니까 막 먹이기 시작했으니까 애가 면역이 없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보니까 그냥 바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요 정도 애기가 아픈데 내가 삼성증권에 다시 출근하는 거였으면 우리 상사님한테 과장님 저 우리 애기가 지금 연락 가지고 못 갈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했을까? 전 딱 그 정도의 기준으로 행동했어요.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그죠? 아메이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6개월을 보내니까 SP를 가더라고요. 아메이는요, 일이에요. 돈 버는 일. 여러분, 핀업을 한다는 게 뭐예요? 돈을 더 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메이도 그렇고 다른 일도 돈을 더 번다는 건 당연히 말을 더 많이 하던지, 만나는 사람이 더 많아지던지, 시간을 더 많이 쓰던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제품이 막 너무 좋아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제품은 이마트 안 가고 아메이 제품으로 쓰니까 제가 소비자일 때 이미 온 집안이 아메이로 변하던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게 생필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림꾼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머리 감는 거지. 그냥 빨래 하는 거지. 막, 빨래 하면서, 우와, 막 이런 제품 감동, 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품 공부해보니까, 와, 진짜 대단하게 잘 만들었구나. 그죠? 그러고 보니까 내 제품이 더 사랑스럽고, 그러고 보니까 어디 추천해도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메이를 단박에 알아들은 게 플랜이 좋아서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수익 구조를 딱 보니까 이건 나 혼자 잘나서 잘 되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함께 성장해야 잘 되는 플랜이구나. 그럼 사업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5분 사업 설명, 10분 사업 설명, 남자한테 할 사업 설명, 주부한테 할 사업 설명, 직장인한테 해야 할 사업 설명을 PPT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삼성증권에만 다녔어요. 다른 직장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나 아는 사람 거기밖에 없는데. 그죠? 그럼 어떡해요. 반대하는 신랑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긴 못했고요. 애 키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네 아는 사람도 나 소개해준 그 3층 언니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 스폰서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없죠? 그럼 어떡해요? 저는요, 빨리 사업 설명 많이 해서 나 같은 사람 빨리 더 많이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알리는 것보다는 둘이 알리는 게 낫고 둘이 알리는 것보다 넷이 알리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상황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파트너를 찾았어요. 제 명단과 여러분의 명단이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제 첫 번째 파트너는요, 동서였는데, 제 신랑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동서가 되기 전에 인사를 왔어요. 시댁이라고. 그 친구를 잡아다가, 인사오네요. 인사오를 잡아다가 시댁의 뒷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너 아메 알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받고요. 따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고, 우리 동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커플 매니저 회사에 다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뭘 마음에 들어 했냐면 저희 치약하고 생리대를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사업 설명을 했더니 회사의 동료들, 직장 동료들을 회원가입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커플 매니저 회사다 보니까 한 20, 30대의 예쁜 친구들이 한 20명쯤 근무를 했는데 거의 뭐 다 회원가입하고 생리대 쓰고 화장품 좀 쓰고 뭐 이렇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갔죠. 저녁에 퇴근 시간쯤에 우리 꼬맹이 애기를 데리고 갔어요. 막 아장아장 이제 걸을 때예요. 왜냐면 신랑이 반대하니까 뭐 맡기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들어가니까 커플매니저 회사잖아요. 거기 팀장님이 그랬대요, 나보고. 재혼 상담 온 사람이냐고. 맞다 그랬대, 맞다고. 맞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한 분씩 불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사업 설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미팅장에 거기서 나오는 파트너가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번 레그가 생긴 거죠. 두 번째 파트너는요, 동네 미용실이에요. 머리를 하러 갔더니만 이분이 암에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프로슈머 파워 이런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메이잖아. 그죠? 이미 다른 팀에서 회원가입하고 아메이 해보려다가 마음을 접고 미용실을 오픈한 분이셨어요. 저한테 오라 그랬더니 오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제가 미용실 문 닫을 때 저녁 9시쯤에 저녁마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뒷정리 도와드리고 청소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고요. 그 언니가 거기를 탈퇴하고 저하고 아메이를 알아보는 파트너가 됐어요. 제 세 번째 내글은요. 저한테도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참 말도 안 듣고 그지 않나요? 그죠? 동생들 말 안 듣죠. 미팅 오라면 안 오고 막 엄청 혼내고 싸우기도 하고 막 용돈 준다고 꼬시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번 미팅장을 데리고 온 덕분에 우리 남동생 알아들은 게 아니고 자기 직장에서 어느 날 술을 먹다가 친한 동료가 하나 있는데, 야, 우리 누나가 이딴 거 한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뭔가를 찾던 사람이에요. 직장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친구는 프리랜서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누나 나 만나게 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와이프가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레그가 세 번째 레그예요. 대단하지 않죠. 여러분, 대단한 명단은 없어요.
성실함과 꾸준함이 그리고 진실된 노력이 있었을 뿐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요. 저는 대단한 게 전혀 없다. 나는 지금도 퀸으로 요리를 저희 팀에서 제일 못해요. 살림에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퀸도 근데 입으로 잘해요, 입으로. 설명 엄청 잘해. 마사지도 입으로 잘해요, 입으로. 저보다 저희 팀에 제품 설명 잘하는 친구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뭘 잘하냐면요. 저는 성실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메이라는 좋은 시스템을 만나니까 이렇게 결과를 내더라고요. 저희 그룹은 탱코아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 오고 운동하고 이건 성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걸 먼저 잘하고 내가 먼저 가슴 가득히 아메이가 채워지면 남과 하는 건 그냥 되죠. 가슴 가득 채워지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내가 할 거를 했다, 안 했다 하면서 아직도 나도 덜 채워져 놓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명단이 없네. 내 명단만 왜 그래?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가 날 괴롭히니까 발이 안 움직이고 아메이는 점점 자신이 없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못할 일이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시간에 내가 나랑 싸우는 시간에 나를 채우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 달에 저희 신랑이 잘 나가던 삼성증권을 그만두고 전업했어요. 제가 전업하라고 안 했어요. 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얼처구니 없게도 그 다음해 개년도에 새 레그가 각기 다른 이유로 저 싸운 건 아니에요. 사업을 그만두게 됐어요. 처음이었어요. 아메이를 하고 내 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는 진짜 처음이었어요. 전 그때도 성실했어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너무 화가 나고 저도 저를 괴롭혔던 시간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전대진 작가님이라고 기독교 서적을 쓰시는 작가님이신데 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준비하셨다. 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요. 이거 말도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저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요. 전 너무 주저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부부한테 이 아메이 수입이 애들을 키우는 생활비였어요. 나한테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의 결론이 나니까 이제 되게 하는 방법만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만들자. 다시 만들자.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은 쑥대밭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게 제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저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서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요때부터 제가 다시 시작한 게 뭐냐면요. 책 읽기를 매일 해가지고 카톡방에 아침마다 제가 올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이건 복제 사업이니까 따라올 거야. 어떨 것 같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 넘게 매일 올리는데 아무도 안 해. 너무 신기하죠?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혀. 모두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미경 언니까지 너무 대단하다.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야, 안 쉬는구나. 난 못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나 혼자 하는 건 네트워크가 안 된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습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 책을 사, 일단.
그리고 산책을 찍어 올려. 그리고 모두 책을 읽지 마. 아침에 화장실 다 가잖아. 책을 화장실에 갖다 놔.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 가자마자 책을 펴서 찍어 올리는 사람한테 상을 주마.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침에 음원을 절대 듣지 마. 아무도. 음원을 켜서 그냥 사진을 찍어 올리기만 해. 그럼 상을 줄게. 이걸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조금씩 습관을 바꾸는 리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3년쯤 지나니까 저희 팀 팀방에 아침에 책 읽는 사진으로 도배를 이루더라고요. 모두 습관을 바꾼 거예요.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리더들의 마음의 동료도 작아졌어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리더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된 거죠. 이 문화는 또 후원을 하는 좋은 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본을 잡고 나니까 이 사업은 복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 사업 설명 잘하고, 나 혼자 상담 잘하고, 나 혼자 후원 잘하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홍길동도 아닌데 다 그들을 도와줄 수는 없겠구나.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옛날보다 요즘 많아진 이유가 베이스 캠프를 높게 하면서부터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 팀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사업 설명, 후원의 답변, 카다로그 훑기 이런 걸 제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다 외우게 했어요. 롤플레잉을 하고. 그랬더니 아메이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리더들이 없어졌어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그때그때 다르게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플래티넘이 돼도 상담을 못하겠다는 리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담으로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공식도 만들었어요. 상담 노트를 만들고 같은 공식으로 상담을 받아서 커온 리더들이요. 자기가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대로 상담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메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야. 이건 프랜차이즈 사업이지. 내가 먼저 프랜차이즈를 내고 본사로부터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프랜차이즈 또 본사가 되고 또 프랜차이즈를 내고 그러려면 이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쉬운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 시스템이 안착되면서 여러 리더들이 각자의 몫을 해내고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며칠 쉬는구나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갑자기 너무 바쁘다가 집에 있으려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한 트럭을 버렸어요. 심지어는 막 철수세미로 우리 철수쌤 진짜 좋더라고요. 싱크대 수납장 문까지 다 닦았어요. 기수도 한 개도 안 나요 진짜. 얼마나 좋던지. 새벽 6시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제가 일주일 내내 청소만 해댄 거예요. 식구들이 제가 버리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뭔가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리가 다 끝났는데도 코로나는 여전한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게 길어지겠구나. 뭔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전에는요. 모두 미팅장에 모여가지고 동기부여도 받고 내가 좀 실력이 없어도 여기 쟁쟁한 리더들이 제품 교육도 해주고 새로운 분 모시고 오면 스폰서님 후원도 해주고 쉬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여줄 수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모일 수 없다면 쪼개자. 그것도 더 많이 쪼개자. 그 옛날 저희 월드와이드 그룹이 전체가 12%였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9%가 사업 설명하고 3%가 제품 설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CD를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 그때 그 시절 그 리더들은 진짜 리더였겠구나.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팀을 핀과 상관없이 쪼개고요. 모두 팀장이다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소비자가 한 명만 있어도 나는 팀장이다.
파트너가 한 명만 있어도 나는 팀장이다. 팀방을 만들고요. 팀장을 줌으로 묶어가지고 팀장 마인드, 팀장이 해야 될 역할을 주기 시작했어요. 왜 반에서 꼴찌하던 아이들한테 반장 완장을 주면 반장 역할 엄청 잘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동안 스폰서님이 다 해주시던 때는 잘 몰랐는데 그들의 놀라운 실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요, 모두 자신의 팀방을 운영해요. 그것도 놀랍게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자신의 비즈니스가 된 거죠. 여러분, 오너십이 별거예요. 내 비즈니스, 내 거. 결과도 내 거, 책임도 내 거. 이거 오너십이잖아요. 그죠? 내 거라는 마인드가 생기니까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 팀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팀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저희 팀 보석 리더님들하고 한 3시간씩 회의하면서 궁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패밀리 전체에서 하던 핀별 세미나도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강조하는 부론들을 기준으로 핀방을 만들고 핀방에 필요한 행동의 숙제를 주고 핀별 세미나를 매달 개최하면서 팀방에 있는 리더들한테도 딱 필요한 미팅이 매달 만들어지고 그걸 동기부여해주는 상위 스폰서들도 같이 동기부여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만의 작은 시스템이 굴러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체인지라는 말 아시죠? 하나를 바꾸려는 노력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나의 행동의 원체인지, 생각의 원체인지, 팀의 원체인지. 코로나로 시간이 많아진 리더들은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더 잘 되었다는 생각으로 변화됐고요. 책과 음원과 줌 미팅으로 왜 자신감과 실력 이런 것들 더 높아졌잖아요, 저희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코로나 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스폰서들의 역할은 더 줄었어요. 파트너들이 제 할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시간이 되잖아요. 시간이 좀 많아진 실력 있는 기존 리더들은 새로운 사람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모든 출발은요, 내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는요, 처음부터 어려워요. 신경질 나죠? 쉽다 그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아메이는 처음 3%부터 셀프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을 만들고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아메이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봤지 일을 만들어서 해봤어요. 언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살아봤을까요? 고3 때 이후로. 그죠? 언제 우리가 나의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하루를, 한 달을 그렇게 지내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하는 시간이 각자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도 이 변화를 해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변화에 익숙해지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변화는요, 아메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왜 애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집에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든 이럴 때 어떡하지? 그럴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메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를 했어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요. 진짜 리더로 진짜 핀업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메이는 장거리 비즈니스잖아요. 내가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마세요. 그럼에도 라는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내가 나를 계속 괴롭힐 때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되겠어? 나 자신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런 결론을 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아메이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는데 고민하면 뭘 하겠어요. 되게 해야지. 잘해야지. 그냥 해야지. 그죠? 감정선 타지 마세요. 슬럼프 올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네트워크가 잘 안 커지는데 무너져 내릴 때 있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잘 되기만 하겠어요? 근데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보세요. 신랑과 싸웠다고 출근 안 하지 않아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요. 상 치르는 일을 제외하고는 슬프지만 출근을 해요. 딱 직장인이 하는 정도의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암에 어렵지 않아요. 감정선을 타더라도 행동의 변화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해야 할 걸 하세요. 지금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 듣고 공부해야 될 시기면 그걸 하세요. 지금 신규를 만나고 아메이를 알려야 되는 시기면 그걸 하세요. 지금 사업 설명과 후원을 해서 네트워크를 키워야 되는 시기면 그걸 하세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는 늘 팀에 강조하는 게 핀의 목표는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핀을 갈 때 행동의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본사에서 5150 브론즈를 외친다면 15%의 조건 이거예요. 이 조건에서 내 네트워크가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아는 거, 그게 목표예요. 사람은요, 능력만큼 일하지 않는데요. 목표만큼 일한대요. 퇴근이 5시인데 일의 양이 3시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일을 늘려서 해요. 퇴근이 5시인데 7시에 끝나는 일의 양이잖아요. 점심도 굶고 해버려요. 그죠? 저도 목표가 있어요. 더블 다이아몬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더블은요, 저희 팀 모두가 성장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저 반드시 해낼 거예요. 근데 왠지 너무 될 것 같은 느낌. 되면 어떡하지?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요즘. 이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해낸 사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된다고 믿는데, 당연히 되죠. 그죠? 아메 하면서 우리는 이 아메 사업의 본질을 잘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질이 뭐냐면요. 우체부가, 요즘 우체부도 없지만 우체부가 편지를 가지고 와요. 그럼 보이는 거, 우체부하고 편지가 보이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친구한테 온 편지거든요. 보고 싶은 친구가 본질이잖아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핀업을 하고 싶죠. 언젠가는 1000만을 가고 싶고, 아메이를 한다는 건 내 그룹이 1000만을 해내고, 내 파트너가 1000만을 해내게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도전을 하면서 1000만을 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매출과 후원이에요. 처음에 아메이를 만나서 내 꿈을 적으면 이렇게도 살고 싶고 이런 시간도 보내고 싶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지만 사실 제대로 도전이라는 걸 하게 되면 아메이 더 잘하고 싶고 파운더스 사업 척척척 해내고 싶고 팀이 막 커지는 거 그게 꿈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랬는데.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PB로 보이고요. 파트너가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막 헤매고 있으면 밉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죠. 자기가 막 한다 그랬는데 왜 안 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때도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더 멀리 보고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메 사업의 본질은요. 첫 번째, 아메이는 사업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것도 진짜 내 사업이죠.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맞는 옷처럼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생길 수 있죠. 이런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아직도 스폰서가 탱커를 챙겨야 된다면 내 사업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스폰서가 줌 미팅 들어왔는지, 오늘 뭐 했는지, 마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챙기고 있다면 아직도 아메이가 내 사업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아메이 사업은요, 사람이 다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비즈니스거든요. 소비자하고도 파트너하고도 진심을 다하는 관계 있잖아요. 사람이 바로 비즈니스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의 변수대로 소비자를 관리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막 신나가지고 소비자 만나러 가다. 어떨 때는 잠수 타는 분들 있죠. 소비자는 꾸준함이 신뢰예요. 내 감정대로 파트너들한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파트너들한테는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믿고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나를 믿고, 여기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열정도 쓰고, 마음도 쓰고 있는 분들이 파트너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신뢰는 실력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의리고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성장을 진심을 다해서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그들한테 신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성공을 원하는 사람과 성공을 도우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파트너를 모두 도와서 성공시킬 수 없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분과 내 파트너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 중간다리 역할이 뭐냐면 꼼꼼히 파트너의 스케줄을 챙기고 파트너의 마음을 챙기고 파트너를 미팅에 연결하고 시스템에 연결하고 스폰서와의 자리에 연결하는 일. 성공을 꿈꾸는 사람과 성공의 기회를 주려는 아메이 회사와 연결하는 비즈니스. 그게 아메이예요.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메이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많은 내 소비자들이 알고 있을까요? 얼마 진심으로 그들한테 이 성공의 기회를 보여주려고 제가 애썼을까요? 내가 먼저 봤는데, 내가 분명 봤잖아요, 비전을. 그죠? 이걸 봤는데, 아직도 주춤거리고 있다면, 나는 아직 아메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당당하게. 진짜 내가 알아들었다면 더 당당하게. 내 꿈과 이 사업의 비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아메이는 복제 비즈니스예요. 나는 제대로 배우고, 그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는 본점이 돼야 돼요. 시스템을 내가 원본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맹점이 처음 본점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제를 한다는 거 쉽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따라하기 쉬운지 먼저 생각하셔요. 내가 후원을 하고 있는데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도 내가 그때그때 달라서 잘 모르겠어. 내가 미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제대로 안 듣고 있어. 줌 미팅 들어오는데 맨날 화면은 꺼. 이게 시스템이라면 지금 내 파트너가 헤매고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행동부터 점검하세요. 아메이는요, 나의 Y 아메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는 나의 Y 아메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탱커를 하고, 할 걸 하고, 내 파트너도 그대로 하는 비즈니스라서 쉬운 거예요. 다섯 번째, 아메이는 프로슈머 비즈니스예요. 내가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인 비즈니스죠. 내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내가 바꿨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써봐. 이렇게 하는 일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도 브랜드 체인지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사업의 본질을 이해 못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신제품 프로모션사 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면 아직도 이 사업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사업은요, 생필품을 지출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에요. 소비자는 지출로 끝나지만 우리는 지출하면서 추가 수입을 얻는 일이잖아요. 나의 평생 고정 반복 소비가 나의 평생 고정 반복 매출이 되고 나의 평생 고정 반복 소득이 되는 비즈니스예요. 고정적 반복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세와 같은 고정적 반복적인 소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메이 소득이 이 연금 소득, 나를 지키는 소득이라는 걸 진심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핀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표 5개. 내 네트워크가 안정화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6번째, 아메이는 데일리 비즈니스예요. 일상이 사업이 되는 일이에요. 1000만을 도전한다는 거는요, 이미 아메이가 일상이라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 아메이를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하든 아메이가 연결이 되고 누구랑 있어도 아메이를 하고 있는 상황. 그게 저는 어떨 때 너무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이게 뭐 삶과 일이 막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게 무겁다는 건 아메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너무 목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목표는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되지만 무겁지 않게 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 알아야 돼요. 아메이는요, 원래 그런 일이에요. 원래 일상이 사업이 되는 일이에요. 본질이. 그 일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이에요. 일과 삶이 하나 되는 비즈니스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아메이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탱커화 중에 8가지가 나 혼자 하는 일이고 2가지만 남과 하는 일이에요. 8가지가 나 혼자 하는 일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딱 2가지 남과 하는 부분, 소비자 관리하고 사업 설명하는 거, 이거 누구한테 할지 몰라가지고 아메이 너무 어렵다 그런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나 혼자 하는 8가지가 차고 넘치면요, 어디 가든 누구한테든 아메이를 편하고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돕는 마음으로, 정보를 주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져요. 제가 초창기 때 음원을 듣는데 어떤 음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아메이를 할 건데 그 간호사한테 누워가지고 아우 예쁜 간호사 치약은 뭐 쓰노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쳤나봐. 그죠? 그리고 저희 팀에 또 크라운 앰버서더는 자기는 비행기 타서 옆 사람한테 누굴 만나 나 퐁퐁 장사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일본의 탑리더인 나카지마 가오로 아메 여행 가가지고 가방 들어주는 호텔 벨보이한테 사업 설명해가지고 후원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일상이 사업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명단이 없어요. 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진짜 이 사업의 본질을 이해 못하신 겁니다. 아메이는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원하는가. 이 일은요, 하고자 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이 해내는 일이에요.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살이 빼는 게 너무 간절해. 간절함 빠져요? 안 빠지잖아. 그죠? 간절함으로 해내는 건 위인인 것 같아요. 위인. 간절한데 애쓰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든지 그러지 않나요? 애들 키우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도 공부 잘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공부를 잘한다.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아메이를 정말 잘 해내고 싶다면 아메이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내 상황을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뭘 더 해야 되지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상황에서 뭘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야 아메이를 해낼 시간이 나옵니다. 아메이는요. 착한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인격자들이 해내는 일일까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날 아무도 안 보내. 이 사업은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잘해내는 일이에요. 그럼요. 저 리더님들 보면 막 착한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착한 척하고 좋은 척하고 18년을 척하다 보니까 착해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핀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통장에 얼마의 보너스가 들어오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의 농축적인 집중이 파운더스 비즈니스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매년 5천에서 6천 정도의 자산소득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약 5천이라 그러면요. 한 30억 가까이 자산이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엄청 어마어마한 오너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대단하다고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너무 할 수 있다고 말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수석을 도전하면서 차에서 혼자 운전할 때, 막 수석이 돼가지고, 뉴핀 무대에서 드레스를 입고 막 그 소감 발표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소리를 내가지고, 안녕하세요. 뉴 수석 다이아몬드 김미경입니다. 막 이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 소감을 못 준비했잖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맨날 안녕하세요. 뉴 수석 다이아몬드 울고 있어. 이미 울컥해. 이미 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와. 그 무대에 선 내 모습이 너무 상상이 됐어요. 생생하게. 그 누구도 나한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가 가장 슬픈 거 아닌가요? 파트너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스폰서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럼 이제 지금 뭘 해야 될지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꿈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남들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 희망이 막연하지 않은 이유는 뭘 하면 내 꿈에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아메이라는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되게 하기만 하면 되죠. 지금 경기가 난리죠. 그죠? 모두가 무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희망이라는 아메이를 가지고 내 주변에 그걸 나누어주는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를 믿고 도전해서 이번 회계년도 반드시 목표하시는 모든 핀을 성취해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시작하기 전에